자, 저보고 최근에 보면 보이지 않게 경제 문제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경제 문제를 자꾸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시각이 있는 사람이 한번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냐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보다 한 8대2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대혼란에 휩싸이고 오늘도 미국에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발 뱅크런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은행 주식들이 폭락하면서 미국에서 다시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다는 기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주가가 일부 품목에 대폭락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B2 반대 매매냐 주가 조작꾼들의 조직적인 개입이냐 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서고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자들을 지금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한다고 출국 정지까지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가 조작꾼들이 저런 식으로 한 가지 코스닥 품목 정도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요 주식들을 갖다가 8개씩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은 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불안정한 요인이 한국의 자산 시장에 번져가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잠깐 반짝하는 이유도 결국 B2에서 마지막 투기로서 한번 본전을 찾아보겠다라는 불나방들의 장난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서민들의 상호금융을 하라고 만들어준 상호부조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협, 농협 등이 빌라왕, 건축왕 등의 판돈을 제공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경제 위기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요, 곳곳에서 세기말적 사기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코인에서도 없는 비트코인 10,000개로 원금 보장해준다는 이런 황당한 사기. 또 루나 테라 같은 부분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코인을 보장해 주겠다고 마지막까지 사기를 친 행동이 지금 다 사법 처리되고 있습니다. 막판에 거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식의 사기가 지금 곳곳에 난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가계대출 연체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영끌 20대가 지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거의 버티고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에 빌려 쓴 영끌 B2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언론 보도에 등장하고 있고 가계 신용 위협이 카드 사태 이후의 최고치다.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반면에 한국이 1분기에 0.3% 성장을 했지만은 결국 반짝하던 소비 때문이고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나타난 그런 지체된 소비 현상에 의존한 거고 실제 한국 경제는 살아날 방법이 지금 분야별로 경쟁력을 거의 다 잃었다. 중국에 의존하든지 미국에 의존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수출이 회복되고 투자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구조적인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고 금융 부분에서 지금 여러 폭탄들이 터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폭탄이 터지는 쪽으로 가기 위한 사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연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사기범들이 자산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한 공포와 불안정이 미국의 경제 금융 시장을 덮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자산이 호황일 때 은행에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돈을 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산시장에 투기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은 극소수의 상류층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런 자산 거품의 재미를 보지 못하고요.
자산 거품에 의한 인플레에 물가 상승에 피해를 겪고 있다가 이제 이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거대한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를 같이 가지고 오는 이 마당에 한 80%, 90% 되는 순진한 대중들은 그 피해를 다 겪게 될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코로나 이후에 고용이 좀 늘었다지만 전부 저임금, 비정규, 노인, 여성, 싼 일자리들이 늘어나서 국가 GDP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일자리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구인난, 이 실체는 아주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임금 일자리들만 투잡, 쓰리잡에 의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은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올 거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그리고 그런 위기가 올 때 자기들은 또 그 위기에서 역으로 베팅을 걸거나 위기가 와서 다 쓰러지면 헐값으로 회사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위기는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 전부 모른 채 갑자기 겪었죠. 금융위기 때도 몰랐습니다. 대공황 때도 몰랐고, 일본에 잃어버린 40년을 가지고 오는 거품 붕괴 때도 일본의 대중들은 몰랐어요. 우리 이웃 일본을 보세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거품 붕괴가 일본 사회를 완전히 강타했어요. 아베 암살범 야마가미 한번 보세요. 그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통일교라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일본의 젊은이들 수백만 명이 미래가 없이 히키코모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한 80%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뻔한 직장의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한국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중들에게 각성시키고, 자, 경제 위기는 어떤 형태로 닥쳐올 거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지금 당신 삶이 붕괴될 거고, 자, 서민 대중이야 일자리 잃고, 자영업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자신의 전체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자, 그 속에서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그리고 전세금이나 이런 것은 떼이고, 자, 그렇게 되면 서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들이 다니는 직장을 쉽게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게 하고, 그리고 자영업에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좀 나아질까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포기하고 빨리 더 큰 손실이 있기 전에 끈질 게 좀 있을 때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자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 내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불안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 돈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이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기를 조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래서 그것이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딱 두 부류 중에 하나죠. 하나는 현 정권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 현 정권의 지배력에 영향이 온다라고 보는 숙골들이거나, 다른 하나는 대중들이 이 경제 현상에 대해서 눈치를 채면 안 되는데 대중들이 그런 현상에 눈치를 채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게 돼서 당장 지한테 손실이 발생할까봐 두려운 계층이거나, 또 유사한 부류로는 자기가 상류층이라서 대중들이 모른 채 당하기를 바라는데 대중들한테 자꾸 위기가 오니까 대비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쾌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이번에 경제 위기가 닥치는 데는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터진다, 그리고 언제쯤 터진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 거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전부 자각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된다.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경제 위기 때 다 날려버리면요, 그 길로 뭐가 됩니까? 노숙자가 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다시는 못 올라올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로요, 대중들이라서 제 말을 들어서 대중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그 두려움이 대중들로 하여금 불쾌하게 느끼지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실체를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몰라야 된다. 너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런 대중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느냐.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밝혀서요, 저한테 내기를 하자고 하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명예를 걸고 거기에 맞추지 못한 사람이 사라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익명에 숨어가지고요, 저보고 대중을 갖다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겁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건 굉장히 악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언제쯤 문제가 터질 것인지, 터지고 나면 삶은 어떻게 변해서 나한테는 어떤 경제적 지장이 올 것인지, 자산 가격은 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터진 이후에 삶은 어떻게 변모되어져야 되는지, 대중들은 뭘 주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뭘 해야 될지도요, 계속 주장해서 터졌을 때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 IMF 때 봤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매우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이라서 잘 움직일 것처럼 보여졌지만 IMF 같은 게 오니까 마치 일본의 쓰나미나 지진 맞은 것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우왕좌왕 당황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서 결국 한 10으로 막을 걸 100으로 막게 되더라는 걸 우리가 잘 봤지 않아요? 금융위기 때도요, 남의 나라에서 터진 위기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경제위기를 겪으면 이것은 IMF 때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낮은 성장률, 훨씬 더 많은 실업, 훨씬 더 나쁜 자영업자의 상태, 훨씬 더 나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상황에서 여기서 얻어맞으면 허약한 사람은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피해가 우리가 IMF 때 느꼈던 피해의 규모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IMF 때는 TNT가 한 10개 정도 터졌다면 이번에는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피해가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수만 정보를 알고 터질 때까지는 입 다물고 떠들면 안 되고, 그리고 터지고 나면 마치 대책이 있는 척하지만 아무 대책이 없고, 지금도 현 정부는 터질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 야당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IMF보다도 더 큰 위기 앞에서 IMF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대처하고 몰려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예방하자고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불량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무슨 의도냐고 묻는 그자의 의도는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말을 하고 싶으면 이름과 정체를 드러내고 목을 걸어라. 목을 걸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다물으라는 겁니다. 제가 경제 위기를 조장해서 유튜브 수입이 있습니까?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면요, 그것도 노란 딱지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순수하게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예정에서 말하는 거랍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건방지게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 걸고 싶다면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과 직책, 전문성을 더 공개하고, 그리고 서로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합시다. 경제위기,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신 있냐? We are